2021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3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 내용을 확인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국이 국가 경쟁력과 제조업 경쟁력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과 분야와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상승세를 견인하며 작년과 같은 순위인 23위를 유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1995년 당시 일본은 세계 4위의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2021년 현재는 31위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경쟁력 순위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0년대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국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국가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IMF가 있었던 1997년 당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세계 41위를 기록하였지만 어려운 시간을 달려온 후 현재는 23위의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CIP가 그것입니다. 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한국의 순위는 17위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였는데 2018년 기준의 자료에서는 한국은 14계단이나 뛰어오르면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3계단 내려오며 세계 5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서일까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1990년 당시 4단계의 차이가 나며 일본이 앞서갔다면 현재는 정반대의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자료들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순위에 만족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경쟁력은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결과 일본에서 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한국은 노벨상이 없는 국가라고 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국은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져서 미래에 강한 한국을 기대해봅니다. 한편 이 내용은 일본에서도 알려졌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신용 등급이 한국보다 아래라는 내용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정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고? 자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한국도 위기의 상황이 없었는지 되돌아본다면 더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저 랭킹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삼성의 회장과 같은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이고 국민연금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상당히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본의 순위를 더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규모를 무시하는 랭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쟁력과 국가 규모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를 예로 들어 국가 규모를 따진다면 땅끝까지 떨어지고 말 것이다. 스위스와의 비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스위스의 규모가 작은 건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개인 소득도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가 큰 규모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제조업과 관련하여서도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분야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다. 맙소사 한국은 또 시작이다. 또 세세하게 수치를 놓고는 우리가 이겼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다행이네. 일본보다 높은 순위여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통화 스와프도 필요 없는 거지. 일본의 국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평불만으로 일을 하지 않는 국민과 실행력이 없는 행정이 만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지만 이런 현상들이 괜찮아질 것이다.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삼성이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스위스나 노르웨이에게도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의외로 북유럽은 특히 노르웨이는 군수산업과 유전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희귀 메탈도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은 일본을 신경 쓰는 거야? 이제 그만 일본을 놔주면 안 될까? 일본인들도 의외로 이웃 나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너도 지금 한국과 관련된 곳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런 랭킹을 찾아 순위가 높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한국 국민들이 무조건 기뻐만 하고 있을까? 한국이 랭킹처럼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는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 순위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맞는 말이다. 일본은 지금 노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일본은 힘들 것이다. 저 랭킹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건 무시를 하고 또 지표의 선택 방법이 무엇을 근거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보고 있는 기사가 조선일보라는 건 제쳐두고 지금 코로나 대책만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일본의 지금 모습에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이다. 이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자.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이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내용을 본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